백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정치적, 도덕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있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사과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본적 눈높이에 맞추게 노력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평가는 가져올 수 있겠죠. 정치적 타이밍의 문제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 얘기를 만약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했다면 KBS와의 신년 대담이 아니라 이번에 기자회견했던 것처럼 신년을 기자회견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 했었어야 될 일들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이 백의 문제와 별개로 결국은 특검 주장이 나왔던 건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시정일관 주장은 거의 같아요.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당시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들을 다 내어놓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수사들이 진행됐던 상황들 아니냐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야권에서 정치 공세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왜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를 정리하지 않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니 여사를 소환하지 않았는데 소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갖다 결정할 수 있겠냐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쟁점은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있게 되는 인사 문제를 보면 여전히 소환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적지근한 상황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여사 소환 문제가 다시금 나올 거거든요. 여론에 떠밀리듯이 가다가 실기하는 측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만약 이 문제가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소환 조사도 받고 생각보다 문제가 없는 데라고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강하게 이 문제를 끌고 갔던 야당이 정치적인 되치기를 또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법리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얘기했던 기본적인 잣대와 집권하고 났을 때의 잣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됐던 것이 저는 문제의 시발점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뭐 유죄가 의심된다라거나 뭐 무혐의라거나 뭐 혐의가 없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에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라, 성역 없이 수사해라, 내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뭘 더 바라냐라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명품백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고 계속해서 사과드리고 있다라는 정도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사과라고 한다면 혹은 최대 수위의 대처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너무 참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렇고 여당의 여러 주요 정치인들께서도 김병민 최고만큼 인지해 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상남자의 최소한의 도리다. 왜 자꾸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냐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 말을 인정한다고 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남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실 텐데요. 저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상남자의 기준이 범죄 비호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범죄 비호를 낭만화하는 표현은 정치권에서 나오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까지 어떻게 보면 최고 수위로 사과를 했고요. 제가 보는 시각은요. 그전에 그 KBS하고 단독 대담할 때 박절하기 거절 못한 거 이게 더 전 진실에 가깝다 봐요. 오히려 그게 진실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목사가 선친 김건희 여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선친과의 친분을 가장하면서 계속 스토커처럼 이게 접근을 했고 여러 차례 거절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박절하기 거절 못한 이런 정상참작 사유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 명품백을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관봉권으로 샀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게 더 비판해서 관봉권으로 이게 옷하고 구두 산 분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명품 이 가방을 이게 버카로 샀습니까? 버카로 초밥, 샌드위치 뭐 샴푸까지 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물로 아버지 친구라고 억지로 준 거 아닙니까? 관봉권으로 국가
세금을 뭐 횡령한 것도 아니고 선물 받은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비난의 정도가 좀 다르다 봅니다. 북한이나 관봉권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사과할 건 사과를 해야죠. 그럼 대통령이 사과할 거 이제 사과했으니까 다 끝내자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이건 있으나마나한 법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청탁금지법을 만들었던 것 자체가 이러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니까 그게 어떤 공직사회를 어떤 부패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공직사회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해서 국민적인 어떤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들이 컸기 때문에 만든 거였고 대통령부터 또 대통령실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다 방어하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또 상당히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다른 또 영부인들과 달리 자신이 상당히 또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처럼 또 약간 과시하는 그런 언사 같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건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고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이제 자신이 어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의심 속에서 이제 이런 행위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나 뭐 아무튼 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철저히 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예. 대통령이 그냥 한번 사과했으니까 이대로 덮자 이런 문제는 아니다 예. 봅니다.